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 CX 플러스와 CX 그리고 물론 TW1과 TW2 그러니까 True Wireless, 모멘텀 True Wireless 2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나이 제품이에요. 근데 이 CX 플러스는 되게 조심스럽긴 했어요. 이걸 리뷰를 했을 때 얘 어떻게 하냐 싶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제품을 2021년도에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있는 스케줄 문제 때문에 이제서야 영상을 공개합니다. 덕분에 뭐 이 제품을 정말 오랫동안 잘 사용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그리고 장시간 사용을 해서 확실하게 이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그런 리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나이저에서 나온 제나이저 모멘텀 CX 플러스, 이 CX 플러스가 과연 지금 이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그리고 CX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CX 플러스를 이 세 제품 모두 다 사용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오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 요 제품입니다. 사실은 그 트루 와이어리스 1도 좋아하고요. 트루 와이어리스 1은 아주 독특한 그 고음이 있습니다. 그 고음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물론 제나이저의 기본적인 다이나믹과 그 저음, 그 제나이저의 색깔 있죠. 트레디셔널 색깔. 그 색깔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트루 와이어리스 1 같은 경우는 고음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2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거를 조금 향상시키고 어떻게 좀 밸런스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나온 제품이 2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좀 나왔죠. CX400부터 시작해서 CX가 나왔고 CX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이 CX 플러스는 정말로 이거를 리뷰를 준비를 하고 보면서 이게 팀킬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팀킬이기 때문에 이거 리뷰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봐서 리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CX 플러스에 대한 특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작은 제품, 저렴하게 생긴 이 제품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나이저의 제품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무선 트루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7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가 동일 드라이버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동일 드라이버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하우징이 다르긴 하죠. 물론 조금 더 가벼운 하우징으로 되어 있고 모양과 쉐이프가 다르게 생겨 있는 하우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에 비해서 지금 이 트루 와이어리스 2에 비해서는 TW2에 비해서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는 100%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인클로저가 달라지면 똑같은 유닛을 사용을 해서 소리가 바뀌는 것처럼 이어폰도 인클로저를 어떤 디자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소리는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하게 얘와 얘가 동일한 소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에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건 동일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Hz부터 21,000Hz까지 재생이 가능한 재생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저렴한 제품 치고는 굉장히 잘 나오죠. 저렴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나이저에서 제품 치고 제나이저의 저렴한 제품 치고는 잘 나오고요. 블루투스 5.2 방식이기 때문에 얘보다 더 좋아요. 블루투스 5.2 방식의 SBC, AAC하고 또 뭐까지 되느냐? aptX 어댑티브까지 됩니다. 어댑티브가 된다는 얘기는 aptX 최상급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등급까지 자동으로 선택해서 어댑티브 상태로 해서 환경이 좋으면 그 좋은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제일 좋은 해상도까지 낼 수 있고 안 그러면 환경이 나쁘면 조금 낮은 해상도로 자동으로 받아들이는 aptX 어댑티브까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갔죠. 그리고 터치 제어 방식은 동일합니다. 터치 제어 방식 동일하고요. 앱 제어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얘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장점에 나오는데 실사용에서는 아닙니다. 실사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팀킬인 이유예요.
얘가 더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실사용을 해본 결과 8시간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8시간씩 해서 3번에서 이 2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6시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뭐 그거는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IPX 등급은 IPX4 등급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고 전체 포함해서 아니죠. 요게 47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어떤 무게는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2년의 워런티를 갖고 있으니까 워런티가 생각보다 길죠. 그러니까 2년 내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워런티 내에 구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공식 가격은 19만 9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지금 시점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서는 더 싸게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면서 빠르게 한번 파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장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는 일단은 제일 큰 형님을 기준으로 놓고 얘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CX는 사실은 여기선 조금 제외를 시키도록 하고요. 3개를 다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CX 플러스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CX 플러스를 얘와 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은요. 보시는 것과 같이 작은 크기입니다. 예, 크기가 작아요. 무게는 비슷합니다. 무게는 비슷한 것 같은데 크기가 작고요. 사실 이어버즈의 크기도 작습니다. 이어버즈의 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크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겠고요.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얘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패브릭 마감이 되어 있는 반면에 얘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외형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얘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사이즈가 작고 그다음에 한 손에 쫙 들어올 수 있는 크기라는 것. 이 부분은 장점이 맞아서 첫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장점도 이 이어버즈의 실질적인 무게적인 면으로 보게 된다면 이 케이스로 해서는 비슷하지만 무게적인 면으로 본다면 이 TWS2보다는 얘가 더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어서 착용을 했을 때 훨씬 더 가볍습니다. 이게 착용을 했을 때 훨씬 더 가벼운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독립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얘는 안 돼요. 예, 얘는 독립 사용이 안 됩니다. 예, 독립 사용이 안 돼요. 얘는 오른쪽이 마스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꼈을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왼쪽을 꼈을 때 양쪽 다 돼요. 그리고 연결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게 되면 커넥션이 바로 끊어집니다. 지금 소리 딱 나요. 노 커넥션. 오른쪽을 집어넣는 순간에 커넥션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CX 플러스는 아무래도 블루투스 5.2를 썼다는 것은 칩셋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예, 칩셋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칩셋을 다른 걸 썼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해놓으면 커넥티드 벌써 집어넣기 전에 더 빠른 커넥션을 유지할 수 있고요. 하나를 집어넣더라도 커넥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을 집어넣더라도 왼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보다 얘가 더 좋습니다. 커넥션도 훨씬 빠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배터리도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댑티브, 그러니까 aptX 어댑티브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얘는 되지 않아요. aptX 어댑티브는 지금 aptX HD를 사용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뭐 다른 aptX까지 그리고 AAC 코덱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SBC도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aptX에서도 환경이 좋을 경우에 aptX 더 상위의 고품질의 오디오를 전송을 하다가 환경이 안 좋을 경우에는 그 밑에 급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 aptX 어댑티브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얘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을 놓도록 하고요. 이제 소리적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두 제품 다 제나이저의 고유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얘기한다면 네. 정말 제나이저의 그 다이나믹한 저음과 그 사운드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나이저의 사운드를 생각해서 이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를 생각을 했었는데 얘 금액이 너무 비싸. 이거 어떻게 하지? 뭐 다른 거 없을까 했을 때 얘를 선택해도 됩니까? 네. 얘와 얘의 제나이저적인 사운드는 거의 제 느낌상으로는 98% 동일합니다. 진짜 2% 정도밖에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소리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특히 시그니처 제나이저 사운드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있습니다. 얘와 98% 정도 흡사하게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톤 밸런스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98%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해상도, 소리의 해상도 면으로 봐도 정말 98% 비슷합니다. 98% 해상도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음상도 98% 비슷해요. 스테레오 이미지와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음상도 98% 비슷해요. CX와 비교하면 살짝 차이 있어요. CX에서는 저는 음상적인 면으로 봤을 때 CX는 CX 플러스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멀리 있어요. 살짝 더 멀리 있는 게 차이인데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트루 와이어리스 2와 CX 플러스를 놓고 보게 되면 진짜로 음상적인 스테레오감, 해상도, 톤 밸런스가 98% 비슷해요. 한 2% 차이 난다? 그 2%는 그냥 약간 뭐라 하지? 조금 더 가벼운 플라스틱 하우징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인클로저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을 제외하고는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뭐지? 2% 다른데 왜 CX 플러스가 더 좋게 들리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요. 98% 동일해요. 동일한 사운드에서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소리가 낮은 쪽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질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2% 차이가 나는데 그게 그냥 다름이에요. 다름. 둘은 2% 정도의 소리적 다름이 있을 뿐 소리의 품질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거 듣다가 야 이거 팀킬이구나 라는 게 첫 번째 느껴졌어요. 그냥 듣자마자 딱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팀킬이 나옵니다. 노이즈 캔슬링 팀킬입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특히 중고역에서의 노이즈 캔슬링이 얘보다 얘가 더 좋아요. 많이 좋아요. 얘는 동급에서 노이즈 캔슬링 좋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10만원대 후반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이 정도면 어떠냐고 하면 10만원대 후반에 있는 애 중에서 얘 노이즈 캔슬링 좋아. 야, 괜찮아.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요. 얘가 30만원대 후반의 가격이 있으면서 얘 근처에 있는 애들과 노이즈 캔슬링 비교하면 어떠니? 그러면 그거는 단점이지. 장점이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이제 막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습니다. 뭐 준수한 수준입니다. 얘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보자면요. 이 금액대 이하에서도 얘보다 훨씬 좋은 노이즈 캔슬링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밀려서 노이즈 캔슬링 하급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얘는 금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지금에 나와 있는 경쟁하는 애들과 비교하더라도 괜찮아요. 준수해요. 괜찮은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얘가 압승이에요. 그래 버리니까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CX 플러스가 노이즈 캔슬링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 소리 듣기 기능.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은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해요.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하지만 얘가 성능이 괜찮아요. 얘는 좀 자연스러움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성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크게 들린다는 느낌? 약간 더 크게 들린다는 느낌은 얘가 오히려 있어요. CX 플러스가. 모멘텀 2는 TW2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조금 고급스러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되지만 레벨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라면 얘는 레벨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는 대신에 살짝 자연스러움이 고음이 조금 더 많다고 해야 되나? 살짝 자연스러움이 약간 얘보다는 떨어져요. 약간. 그래서 소리적으로 그게 보면 90% 정도 차이? 얘가 90% 얘를 쫓아가고 싶어 하는 느낌? 자연스러움에서. 그러니까 얘가 10% 정도 얘의 자연스러움에 모자라는 느낌이에요. 레벨은 조금 더 크지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대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용감 면으로 비교를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착용감이 더 좋습니다. 이 착용감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귀에 꽉 찬 느낌보다는
좀 편안하게 차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조금 더 착용감이 좋습니다. 얘보다. 그리고 기본적인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착용감이 어떻습니까? 얘기하면 좋아요. 그리고 요게 모양은 조금 프랑켄슈타인처럼 튀어나왔지만 이게 귀에 넣기 되게 좋아요. 손 잡기도 좋고요. 봉구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손으로 잡기도 좋고요. 터치가 안 되잖아요. 터치가 안 되게 손으로 잡기도 좋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귀에 정확하게 딱 넣기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립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약간의 각져 있는 이 모양이 잡는 그립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귀 속에 쏙 들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장점이 맞기 때문에 장점이 넣도록 하고요. 마지막 장점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얘의 단점이었죠. TW1과 TW2, 그 모멘텀 TW1과 TW2에서 있던 약점이 뭐였냐면 나중에 펌웨어도 개선하고 2에서 좀 개선을 했지만 오래 놔둘 경우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였어요. TW1이 굉장히 심했죠. 굉장히 심해서 방전이 금방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계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르겠지만 한동안 안 쓰면 한 3, 4일 안 쓰면 일주일 안 쓰면 방전돼서 사용을 못했어요. 얘는 2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TW1보다는 방전됐을 때 그 방전율이 더 적습니다. 근데 얘도 방전이 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을 차단하지는 않고요. 방전이 좀 돼요. 기본적으로 오래 놔두면 배터리가 아예 아웃되지는 않지만 로우로 가 있더라고요. 좀 낮은 상태로 가 있더라고요. 그 반면에 CX 플러스는요. 배터리 유지가 잘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그냥 탑 한번 충전해놨으면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둘 다 충전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얘는 더 배터리가 유지가 돼 있고 TW2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방전돼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얘는 확실하게 이 CX 플러스가 배터리를 좀 더 잘 유지하고 있고 스펙상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사용을 해보면 배터리가 더 오래 가요. 네, 이게 제 개인적인 거였어요. 정말로 한 달 이상을 사용을 해보니까 실사용 면에서 얘가 배터리 유지를 훨씬 더 잘하고 훨씬 착용감도 좋고 그립감이 좋아서 빠르게 뽑아서 빠르게 쓰고 다닐 수 있고 노이즈 캔슬링도 더 좋다 보니까 얘보다는 얘한테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래서 팀킬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가 제가 뽑았던 장점이고요.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단점입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은 일단은 트루 와이어리스가 갖고 있던 단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서 얘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야지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가 보이니까. 얘에서의 단점은 뭐였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오른쪽 유닛이 마스터였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유닛만 되는 거지 왼쪽 유닛만은 따로 쓸 수가 없었는데 얘는 그런 단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점으로 지워버릴게요. 양쪽 다 동일하게 마스터로 쓸 수 있는 방식이고 페어링도 훨씬 빨라요. 페어링도 훨씬 빨라서 그냥 빼는 순간에 벌써 연결이 여기 살짝 지어라고 하면 커넥티드가 벌써 돼 있는 상태로 나와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커넥트도 굉장히 빠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얘보다는 연결 안정성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른쪽 유닛이 마스터라는 그 단점도 지우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차음력인데 차음력은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에는 얘가 단점이긴 해요. 둘 다 차음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단점에는 안 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금액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 정도면 장점이지 단점은 아닙니다. 근데 둘을 놓고선 이야기한다면 제가 얘기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단점이 아니라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입니다. 얘가 더 차음력이 좋아요. 기본 차음력. 기본적으로 외부 소음 막는 게 얘가 조금 더 좋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얘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을 더 잘하기 때문에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훨씬 더 얘가 더 소리를 잘 캔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점은 아니지만 둘 간의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에서의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착용감 면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얘가 단점이 되고 얘는 더 장점이 되기 때문에 착용감 면으로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얘는 조금 떨어진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단점에 넣지 않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거를 단점으로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유의 제나이저 사운드.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나이저의 장점이라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 사운드가 되게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나이저 사운드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게 전혀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나이저를 처음 접하신 분은 오, 야 이거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나이저 사운드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느냐, 좀 고음이 좀 밝고 선명하게 나오면서 중저역의 소리들이 조금 부드럽고 약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나이저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폰 쪽으로 좀 가게 되면 약간의 고음의 디테일을 굉장히 살려는 그런 헤드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의 사운드를 기대하시고 얘를 들으시면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사운드가 될 수 있어요. 원래는 제나이저는 대중적인 사운드 마켓 시장 뭐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되게 다이나믹하고 펀치 있고 그 제나이저만의 그 다이나믹이 있는 그런 사운드가 있습니다. 헤드폰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HD 660S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 저음에서의 펀치와 다이나믹함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로 다가옵니다. 그런 톤 밸런스가 사실 소리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제나이저 갖고 있는 그 다이나믹함이 음악을 듣는데 되게 즐거움을 주거든요. 얘네들은 그 다이나믹을 따른 제품이에요. 그 다이나믹을 따라온 제품이다 보니 요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다른 이어폰들이 조금 더 섬세한 고음과 디테일한 그런 고음의 사운드를 추구를 하고 중저역의 사운드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좀 찰랑거리는 사운드를 좀 섬세하고 부드럽고 고음이 좀 많은 사운드를 추구를 한다면 얘네들은 그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되게 제나이저의 그 다이나믹한 HD 660S와 같은 빵빵빵빵 뭐 모멘텀 3와 같은 그 헤드폰에서 나는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 시그니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스럽고 기대하지 않은 사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게 단점이 놓지 않지만 GX 플러스도 그런 느낌이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의 마이너스 단점에 일단은 놓도록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 리뷰를 했을 때 TW2 리뷰를 했을 때 정말 이 EQ는 누가 한 거야? 라고 해서 막 쓰레기처럼 했다고 막 해서 영상도 찍고 그래서 그 와중에 그 헷갈리는 EQ 와중에 그나마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걸 제가 찾아갖고선 답을 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펌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해결이 됐어요. 뭐 흔히 아시는 뭐 베이스 트래블하고 미드 사운드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이상한 것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단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 TW CX 플러스에서도 그 EQ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제 지우도록 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약하다는 게 이 TW 플러스에서 그쵸? TW 그 트루 와이어리스 2에서 플러스가 아니라 트루 와이어리스 플러스에서 2에서 제가 단점으로 삼았는데 오히려 얘가 더 좋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 급에서도 좋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젠 단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싹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형들을 이기는 성능을 갖고 있어서 팀킬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소리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2% 정도의 소리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소리적인 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더 떨어진다가 아니고요. 2%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얘하고 다를 뿐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팀킬인 거예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얘와 비교했을 때 외형이에요. 외형. 좀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 케이스. 이 플라스틱 케이스는 솔직히 딱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5만 원, 6만 원대의 그냥 중국제 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예요. 외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형을 좀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플라스틱 케이스는 내가 19만 9천 원짜리를 사서 이런 플라스틱 제품을 받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렴한 막 몇만 원대 또는 10만 원 앞뒤에 있는 그런 제품들조차도 정말로 케이스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한다면 19만 9천 원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된 걸 사야 되나? 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속 내용은 얘를 이기는 속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게 얘 30만 원 후반대에 있는 얘를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CX 플러스는 팀킬 제품이 맞습니다. 그게 제가 뽑은 마지막 단점이에요. 아무튼 그럼 통화 품질도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통화 품질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조용한 환경,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날지 이제 이
CX 플러스, 그러니까 제나이저의 CX 플러스의 소리로 바꿔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지금 조용한 사무실에서 좀 조용한 환경에서 여러분 가정집에서 사용을 했을 때의 이 제나이저 트루 와이어리스 CX 플러스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이크의 소리를 듣고 있고요. 아마도 조용한 환경에서는 상대편에서 이런 목소리를 이 트루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제나이저의 CX 플러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테스팅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 제가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어폰을 통해서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상대편에 들려야 될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지금 카메라 위에 있는 소리고요. 이제 이 이어폰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제나이저의 CX 플러스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을, 지하철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환경에서 이 이어폰으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상대편에서는 이런 소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제나이저 CX 플러스의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 CX 플러스와 CX, 그리고 물론 TW1과 TW2, 그러니까 트루 와이어리스,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나이 제품이에요. 근데 이 CX 플러스는 되게 조심스럽긴 했어요. 이걸 리뷰를 했을 때 얘 어떻게 하냐 싶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 외형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걸로 가십시오. 그리고 얘를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이 지금 하고 있다. 정가가 199,000원인데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이거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라 그러죠? 겉모습은 얘가 아닌데 얘보다 뛰어난 얘예요. 겉모습만 조금 플라스틱이 조금 거시기해서 그렇지 얘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CX 플러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2022년도에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리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어피스고, 요 애들은 제가 어디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저와 함께 따라다니는 애입니다. 즐거움을 주고 소리적인 항상 기쁨을 주는 제나이저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어서 여러분들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 제품 2개 다 청음할 수 있는 이어폰샵이나 청음샵 가셔서 놓고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특히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딱 하는 순간에 얘가 이거 형을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의 소리 다름이 나쁨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